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게 가족관계랑 부동산 문제가 얽혀 있어서 좀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고민 사실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우선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부모님께서 법적으로 이혼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20년 넘게 별거 중이시고, 아, 오래되셨네요. 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다른 분, 저희가 편의상 비여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이랑 15년 이상 같이 살고 계신 상황입니다. 15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청취자분께서 아버님께 집을 한 채 사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효심이 참 깊으신 분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본인 명의로는 좀 사정이 있어서 어렵고 그래서 아버님 명의로 해드리려는 거죠. 네네. 근데 걱정이 뭐냐면 혹시 나중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그 같이 사시는 비여사님이 그 집에 대해서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네요. 네. 본인 돈으로 정성껏 마련한 집인데 혹시나 잘못될까 봐. 또 이게 법적인 관계랑 현실적인 관계가 섞여 있고 어머님도 계시고 비여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실까 싶어요. 그 심정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 그렇죠.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관계라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또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될지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온라인 법률 상담으로 아주 명쾌하게 답변 잘 해주시기로 유명한 분이시죠? 송명호 변호사님. 아, 네. 송명호 변호사님,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사려 깊고 또 의뢰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하신다고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그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한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변호사님 답변을 보면 15년 이상 동거한 관계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이제 법적으로 인정되면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이 아니라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그런 지위가 일부 인정될 수 있어요. 아, 법률로는 아니지만요. 그렇죠. 특히 중요한 게 동거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사연의 경우는 아버님께서 아직 법률상 배우자인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지점이죠. 법률상 배우자,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비여사님, 이 사이의 권리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청취자분이 아버님 명의로 집을 사드린다고 해도 그 집이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거죠. 집 자체는 아버님 명의 재산으로 등기되겠지만 네. 비여사님 쪽에서 내가 이 집을 사는데 직접 돈을 보태진 않았어도 15년 넘게 살면서 생활비를 분담하고 집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집의 유진의 형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생각만 해도 좀 골치 아프네요. 특히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이게 상속 문제랑 얽히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죠. 청취자분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거고요. 네, 맞아요.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명우 변호사님이 몇 가지 해결책, 조언을 주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님 조언의 핵심은 결국 증거, 그리고 명확한 법률관계 설정, 이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증거와 명확한 법률관계 설정. 네. 첫째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청취자분께서 주택 구매 자금을 실제로 제공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가장 확실한 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아버님 계좌로 집값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체된 송금 내역 같은 거겠죠. 확실한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합니다. 아,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거요? 네. 둘째는 아버님과 이 금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적인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냥 드리는 거라면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네. 만약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하시는 거면 대여금 계약서. 그러니까 차용증이죠. 이걸 작성해서 이 집이 온전히 아버님 자산이 아니라 청취자분의 자금 지원으로 마련되었다는 걸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로 남겨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셋째로는 아버님께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유언장에 해당 주택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명확하게 지정해두면 나중에 상속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죠. 유언장까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겠네요. 그런데 아까 송명호 변호사님이 내용 증명 발송도 언급하셨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내용 증명? 네. 내용 증명 자체가 어떤 법적인 권리를 바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 청취자분과 아버님 사이에 이런 자금 거래가 있었고 그 돈의 성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등에 대한 청취자분의 주장을 공식적인 우편 기록으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긴다. 네. 그래서 나중에 만약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그때 이미 이렇게 주장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 여사님에게 이 집 구매에는 청취자분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미리 공식적으로 알리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비 여사님 입장에서도 나중에 나도 이 집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지거나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겠죠. 일종의 심리적, 법적 압박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두는 거군요. 네. 특히 송명호 변호사님은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고 발송하는 내용 증명은 그 무게감이 또 다르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아버님 명의로 집을 사들이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동거인 비 여사님의 사실혼 관계 인정 가능성 때문에 나중에 재산 분할 청구 같은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 점을 인지해야겠고요. 그렇죠.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처럼 자금 출처를 확실히 증빙하고 증여든 대여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아버님 유언장을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내용 증명 발송까지 고려하는 이런 사전 조치를 잘 해두면 청취자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사례는 법적인 혼인관계와 또 장기간의 별거, 그리고 새로운 동거관계가 얽혔을 때 이 재산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은 이런 법적인 장치들이 물론 중요하죠. 분쟁을 막는 데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이런 재산 문제가 복잡한 법정 다툼으로 가기 전에 가족들끼리 좀 더 솔직하게 대화하고 미리 관계를 좀 정리하거나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법적인 해결 이전에 관계 안에서 풀어볼 여지도 고민해봐야겠네요. 네, 법은 최후의 수단이니까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대화의 노력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